음. 자, 근데 소모품 여기는 할만해요.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하고 똑같은 논리를 써요. 선생님 거기 그지 같았잖아. 여기도 그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 잘 놀죠, 여러분들? 자, 안 그지 같아요. 얘는 좀 쉬워. 자, 일단 해보죠. 소모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모성 비품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품은 1년 넘게 쓰는 뭐 에어컨, 복사기, 컴퓨터 같은 거고, 우리가 이제 A4 용지라든지 필기도구라든지 청소도구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우리가 1년 이내에 사용되는 게 소모품, 뭐 잉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마치 우리가 1년치를 뭔가 먼저 내거나 먼저 받았을 때 선수 수익, 성급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수익 처리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별표예요, 여러분. 뭐냐면 구입 시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처럼 얘도 구입할 때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 소모품 처리했냐, 비용, 소모품 B 처리했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자고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회사가 소모품이 별로 안 중요해. 우리 회사 소모품 매출이 별로 없어. 그죠? 그러면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고 소모품이 중요해. 우리 회사는 소모품을 먹고 사는 기업이야. 있어요. 실제로 소모품 은근히 매출 많이 되는 게 거기 어디냐? 피부과? 피부과에서 소모품 그거 은근히 마진 되게 좋대요. 막 7, 80% 되더라고. 계속 갈아야 되니까. 좀, 그 병원에, 그래서 피부과에 납품하는 회사 그 마진이 되게 좋대,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래서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그 피부 시술 받으러. 아, 전 안 받아봤고, 몰라, 잘. 진짜래,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쓴 것만큼 비용이고, 남아있는 것만큼 자산이 되고, 모를 사람은 없어요. 이거 저희 그래서 밑줄도 안 쳐놨잖아요. 중요한 건 예. 응.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모품 문제가 나오면 꼭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냐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해보죠. 자, 2025년 9월 1일 날 소모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회사가 소모품 구입할 때 전부 다 비용으로 100만 원 처리를 한 거예요. 구입할 때 소모품 B 처리한 거죠. 그렇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100만 원 처리.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보시거나 아예 숫자도 안 줘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소모품비 100만 원. 요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12월 30일을 내요. 시험에서는. 예. 자, 단기에 구입한 소모품이 100만 원 있었는데 기말 현재 사용이 되지 않고 남은 거죠. 남아있는 소모품은 4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그러면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40만 원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요걸 통해서. 남았으니까. 소모품 남아있으면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말 12월 30일이 결론이에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40만 원이 인식이 돼야지. 대신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얼마가 인식? 손익계산서에는. 60? 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40만 원이 남았으면 60은 쓴 거잖아요. 쓴 것만큼은 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용했다와 썼다는 같은 말입니다. 화장지를 썼다, 화장지를 사용했다. 같은 말. 그래서 기말에 쓴 것만큼 비용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네가 이제 결산할 때 60만 원이 쓴 것만큼 인식이 돼야 돼. 여기까지는 맞아. 그러면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60만 원 인식해야 돼. 60만 원 늘려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구입이 먼저예요. 1번, 2번 이렇게 되잖아. 그럼 소모품 구입할 때 비용을 얼마 처리했어요? 그렇죠. 100만 원 처리했어요. 그죠? 근데 12월 31일 날 쓴 거는 60만 원이니까 손익계산서에는 60만 원만 손익계산서로 소모품비가 가야 돼. 그럼 소모품비가 늘은 분기해야 돼요? 감소하는 분기해야 돼요? 감소하는 분기해야지.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감소시키는 분기해야 돼. 그럼 비용의 감소는 어디? 대변. 그렇죠. 60만 원 감소, 40만 원 감소죠? 40만 원 감소니까 대변으로 소모품비 40만 원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되세요? 항상 선급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전부 다 처음에 어떻게 한 걸 기말에 인식해야 돼. 그 결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소모품은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할 수도 있다면서요. 여기 구입할 때 소모품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구입 시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며요. 근데 처음부터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는 안 한 거예요. 구입했을 때 맞죠? 처리 안 했는데 올해 연도 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40만 원이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늘려요, 줄여요? 자, 여러분 화살표 좀 보면 안 될까? 구입이 먼저라고. 여기가 먼저야. 구입 시 소모품 자산 안 잡았어요. 근데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는 소모품이란 자산이 40만 원이 가야 돼. 안 잡았는데 기말에 40만 원 가야 돼요. 그럼 40만 원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지.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 늘리려면 차변에 이렇게. 맞죠?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9월 1일자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100만 원 잡았잖아요. 근데 12월 31일 결산 시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40만 원을 까는 분계를 하면 손익계산 2025년 손익계산서에는 쓴 60만 원만 소모품비 비용으로 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밥 안 먹었어요? 안 드셨어? 어렵죠, 오늘 한 개.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오늘 했던 세 가지 중요한 거 됐죠?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차변에 얘만 있잖아요. 얘만 구입할 때 처리 안 했고 그럼 결산일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40만 원 늘리는 순간 재무상태표에는 40만 원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인식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하나 더. 자, 이제 뭐로 또 시험에 나올 거예요? 구입하고 자산 처리했다 나올 거야, 아마 시험에. 뭐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자, 여기. 자, 회사가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이 먼저입니다. 100만 원을 구입했고요. 얘를 자산 처리했대요. 그럼 뭐로 처리한 거예요? 계정 과목. 소모품 처리한 거예요. 자산 처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나갔고 차변에 소모품 잡은 거예요. 100만 원. 맞죠? 이렇게. 자, 근데 똑같아요. 제가 방금 아까도 40만 원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저기 단기에 구입한 소모품 중 기말 현재 미사용됐으니까 남은 소모품은 기말에 40만 원이다.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소모품 40만 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요. 12월 31일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40만 원 올라가야 돼. 남은 것만큼만. 그리고 얼마를 썼어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40 남았으니까 60은 쓴 거니까 쓴 것만큼은 소모품 쓴 건 비용인데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60만 원이 인식이 돼야 돼요. 쓴 거니까.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건 결론이고 구입 시 처리가 먼저잖아요. 12월 31일 결론, 요 결론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분계를 끊는, 요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자, 가야 되는 건데, 회사가 소모품 9월 1일 날 현금 주고 사면서 뭐로 처리해? 여기 자산 처리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자산 처리했으니까 이 9월 1일 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00만 원 처리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먼저라고요. 처리했는데, 올해 연도 말에 재무상태표에 가야 될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4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올해 연도 말 분기 끊을 때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지. 100에서 40 이렇게. 얘가 먼저라서 화살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 구입이 먼저고 결산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처리가 됐는데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소모품 자산은 40만 원만 가야 돼.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60만 원 까는 분개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100만 원 처리했잖아요. 구입할 때. 근데 대변으로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60만 원 까는 분개하면 결산을 까는 분개를 하면 재무상태표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40만 원어치 소모품이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라고요. 되세요? 마찬가지로 회사가 올해 연도에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쓴 것만큼 인식이 돼야 돼요. 60만 원이. 근데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얘는? 그렇죠. 얘는 구입할 때 비용 처리 안 했어요.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는 처리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잖아요. 근데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에 쓴 것만큼은 비용이 60만 원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 처리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모품비를 늘려요, 줄여요? 그렇죠. 늘려야지. 그렇죠? 처리 안 한 게 60만 원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비용을 늘리는 건 차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 차변에 소모품비 얘만 한꺼번에 잡은 거잖아요. 기말에. 예, 그럼 소모품비 60만 원을 한 방에 처리하면 요게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에 60만 원어치가 쓴 것만큼 결산일에 가는 결과지. 되실까요?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좀 많은데? 그냥 제가 하는 문제를 대신 할게요. 풀어봐요. 그래, 풀어봐요. 라는 표정이. 야, 풀어봐야지. 표정이셔서. 자, 어디냐? 305, 얘만 할게. 357페이지. 357. 문제 6번에 1번. 실제 시험에서는 금액 안 주는 경우 좀 있습니다. 몇 개는. 357페이지 문제 6번에 1번.
음, 해볼게요. 자, 소모품 문제가 나오면 뭐로 처리냐 핵심 얘기. 구입 시 자산 처리. 근데 얼마나 안 줬잖아요. 그래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단기 중에 사용한. 그럼 사용했으니까 이건 소모품비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소모품비가 결산일에 70만 원이 돼야 돼요. 아, 7만 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 시, 일단, 이건 결론이잖아. 12월 31일자 결론이야, 이게. 결론인데, 구입이 먼저죠. 그럼 구입 시 비용 처리함, 안 함? 안 함, 그렇죠. 소모품은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둘 다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비용 처리는 안 함. 안 했는데 12월 31일에 소모품비는 비용이 7만 원 돼야 돼. 그럼 안 한 걸 7만 원 되게 하려면 소모품비라는 자산을, 아니,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늘려야 되겠지. 7만 원. 그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반타작은 해요. 그럼 빵꾸 나는 곳에 소모품 냅다 갈기면 끝나요. 왜 소모품을 냅다 갈기냐?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구입하면 얼마를 샀는지 모르지만 자산 처리했다라는 건 하나도 안 썼다라고 처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썼다 처리. 안 썼다 처리했는데 기말에 쓴 것만큼은 비용 되니까 안 썼다 처리 중에서 쓴 것만큼 취소해야 감소시켜야지. 되셨어요, 한국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 빨리 쉬었다가 우리 11시 50분에